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뇌하고 척수.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이 중심을 얘기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추랑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말초신경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중추신경계인 뇌하고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뇌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어디 있을까? 처음엔 뇌보다는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 heart,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더 그 어떤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뇌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한다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환자들도 있고 뭐 등등등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더 알게 되고요. 이 뇌하고 척수에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거예요. 뇌가 크게 대뇌, 뭐 중뇌, 여기서 중간뇌라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중간뇌, 간뇌, 연수, 뇌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뇌, 대뇌가 가장 크니까 대뇌, 처음에 뇌가 하나인 줄 알았지 뭐. 그랬고 대뇌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러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쪽이 지금 눈 있는 쪽이고 이쪽이 지금 뒤통수 있는 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65년인가? 그때에 그 브로카라는 분이 어떤 그 간질 환자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닌가? 뇌를 다친 분이었나 보다. 뭐 떨어져서 그 뇌를 다쳤나? 그래서 뭐 간질 발작이 자꾸 나고 이제 그런 분을 연구를 했다가 이분이 어떤 그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글을 다 이해하고 뭐 글 쓰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어증이죠. 말만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하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른데 말이 안 돼. 탄탄이라고 뭐 그렇게 논문에는 그렇게 써 있었는데 딴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고 말만 안 되는 거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합니다. 하는데 말만 잘 안 됐다가 이분이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머리를 열어서 봤더니 이쪽이 좀 정상보다 이쪽이 좀 망가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잽싸게 자기 이름을 붙인 논문을 만들게 되죠. 브로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9년인가 지나서 1874년인가 베르니케라는 독일 분이 또 다른 환자를 연구하다가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 말은 막 해.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말은 막 하는데, 말의 내용이 잘 연결도 안 되고요.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말은 해.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뇌를 열어봤더니 이쪽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을 언어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꿈도 언어로 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들어봤나? 영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내가 외국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언어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언어를 조합하고 생각하는 게 베르니케 영역이고 이거를 우리의 이 언어 구강 구조에다가 전달을 해서 말을 하는 게 브로카 영역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뇌의 각 부분의 역할을 알게 되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뇌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뇌가 크게 대뇌를 이제 크게 나눈 거죠. 여기 앞쪽을 전두엽, 그리고 이 머리 위쪽을 두정엽, 뒤쪽을 후두엽. 양쪽 옆을 측두엽 뭐 이렇게 해갖고 뇌를 나누게 되고 또 대뇌가 크게 이렇게 골이 있어서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좌뇌가 대부분 우리 몸의 오른쪽을, 우뇌가 우리 몸의 왼쪽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것도 뭐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인가? 뭐 이 정도 와서 펜필드라는 분이 나오세요. 펜필드라는 분이 뇌에 우리가 어떤 조그만한 우리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조그만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문클루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호문클루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어떤 걸 하냐면 간질 환자,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는 간질 환자의 뇌에 이제 여기 두개골을 열어서 부분마다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줘서 여기가 간질 발작의 시작인가 보다라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뇌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캐나다 과학자셨는데, 펜필드라는 분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뇌를 부분 이렇게 전기로 자극을 하다 보더니 여기를 찌릿찌릿했더니 여기 손가락이 까딱까딱, 여기를 찌릿찌릿했더니 여기 발가락이 까딱까딱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 뇌의 부분마다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뭐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가 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뇌 지도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뇌에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지금은 훨씬 더 발달해서 뇌를 이제 3D로 이렇게 보면서 뇌 과학자들이 뇌를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저쪽에 유명하신 분 있죠? 화성에 가고 살고 싶은 분, 앨런 머스크. 네, 그분은 여기에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이렇게 사지를 쓰지 못하게 된, 사지를 이렇게 절단하게 된 군인에게 뇌에다가 이렇게 칩을 박아서 그걸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로봇 팔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또 사업체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로 뇌가 점점 더 우리가 연구를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몇 가지를 짚어봤어요. 대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뇌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뇌를 이렇게 잘라보면 바깥쪽하고 안쪽이 좀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바깥쪽하고 이 안쪽이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바깥쪽을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색깔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겉질에는 회색질이에요. 그리고 속질에는 백색질 또는 백질이라고 합니다. 왜 안쪽이 좀 더 하얗고 바깥쪽이 좀 더 진하냐면, 요거는 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의 돌기들, 축삭돌기, 이런 돌기들이 많이 지나가 있는 쪽이 백색질, 속질이 되겠고, 여기 겉질, 회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밀도가 높아서 조금 더 색깔이 진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했던 것은 겉질, 대뇌 겉질이 회색질 이쪽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저기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또 척수에 가면 색깔이 반대가 돼요. 겉질이 백색질이고 안쪽이 회색질이 되는데, 또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뇌가 부분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가 연합중추가 있고, 이 전두엽 쪽으로 운동을 하는 중추가 있고요. 요쪽 후두엽 쪽, 두정엽 쪽으로 감각중추가 있어서, 운동중추와 감각중추의 그런 어떤 아까 사람 그림 있었죠. 호문클루스, 요거 사람 그림, 요거가 펜필드가 여기를 이제 연구를 해서 뇌 지도를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색깔이 좀 겉에가 진하죠. 이게 지금 겉질 회색질이고요. 여기 안쪽은 백색질을 지금 표현한 것이 되겠어요. 대뇌가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중추, 연합중추, 운동중추가 있다. 요것도 운동중추를 우리는 운동영이라고 하고요.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운동영. 감각중추, 감각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연합령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내신에서 물어볼까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뇌는 부분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 있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뇌. 간뇌는 중추신경계에서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호르몬 단원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굉장히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호르몬 단원 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신경계 끝나고 그 다음 항상성 가서 되게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간뇌는 위에 시상이라는 부분과 밑에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가 시상이니까 밑에 시상하부겠죠. 근데 여기서 시상하부가 좀 중요한데 이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체온, 삼투압, 혈당량 조절의 중추가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에서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또는 혈당이 너무 높다, 혈당이 낮다, 몸이 너무 짜다, 몸이 너무 싱겁다는 걸 결정을 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일정하게 그런 체온, 삼투압, 혈당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간뇌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중뇌, 중간뇌라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중뇌가 여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좀 더 움직일 때 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또 이 눈과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중뇌에서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뇌가 동공반사 조절의 중추다. 요거 하나는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동공반사. 요거는 말초신경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꼭 하나 아셔야 되겠어요. 중뇌, 중간뇌가 동공반사의 중추다. 동공이라는 게 뭐냐면 눈 안에 여기 조리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면 너무 밝다 그러면 이렇게 조리개를 줄여야 돼서 빛의 양을 좀 줄여야 되겠고 어두운 곳으로 가면 왜 이렇게 깜깜해 그럼 더 많이 봐야 되겠어 그럼 동공이 이렇게 커지는 이런 것들이 동공반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중뇌,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뇌교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연수. 내신에서는 연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연수가 교과서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교차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신경교차. 아까 대뇌, 그 좌뇌가 우리 몸의 오른쪽을 감당한다고 그랬고 우뇌가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경 다발이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신경 다발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디선가는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야 돼요. 이 크로스 오버를 우리는 교차라고 하고 이 교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척수에서도 약간 교차가 있고 대뇌에서도 약간 교차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연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옛날에 연수를 숨골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호흡 운동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 박동 속도 조절, 그리고 호흡 속도 조절. 요 속도 조절을 하는 거의 중추가 연수입니다. 요거를 말초신경계랑 연결해서 자율신경계랑 연결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를 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연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하고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해서 심장박동 속도와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라는 걸 연수에서 판단하면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서 그 심장박동 속도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호흡 속도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걸 천천히 하게 하는 것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얘가 그 호흡과 관련된 거니까 재채기 반사하고 하품 반사의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재채기나 하품하는 것도 여러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반사라는 말을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을 해요. 그럼 이 모든 감각이 다 대부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대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뇌가 우리 몸의 수위 운동 조절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적 능력의 이제 중추가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대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데 반사라는 것은 대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중추를 거쳐서 가는 거를 대뇌 말고 다른 중추를 거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반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가면 밝다는 걸 알죠. 대뇌도 압니다. 밝아 라는 걸 알지만 대뇌가 밝으니까 동공 줄여야 되겠어 라고 대뇌가 판단하기 전에 미리 중간뇌가 판단해서 동공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공 반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반사라는 것은 대뇌가 알긴 알아요. 하지만 알고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다른 중추신경이 인터셉트해서 먼저 결정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반사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좀 시험에 잘 나와요. 네 번째는 연수가 소화운동의 조절의 중추입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뇌가 있는데 소뇌는 요즘에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대뇌 다음에 가장 큰 게 소뇌입니다. 선생님 중뇌가 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저 중뇌는 크기 때문에 대중소 크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자 난자 만난 수정란이 이제 그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여기 이렇게 그 신경 이 척삭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에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그 초기 뇌가 생기는데 앞부분을 전뇌, 가운데를 중뇌, 뒷부분을 후뇌라고 하는데 이 중뇌가 커서 중뇌가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중뇌는 발생상 이름이 붙은 거지 크기상 이름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뇌 다음에 가장 큰 게 소뇌예요. 소뇌도 좌방구, 우방구로 나눠져 있고 소뇌가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의 중추가 되고 이 소뇌가 우리 몸대로 할 수 있는 수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가 되는데 그냥 요렇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뇌가 없이 태어나면 평생을 기어 다녀야 됩니다. 앉아 있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평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뇌에서 끊임없이 이걸 지금 제 중심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소뇌가 타격을 받거나 소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저는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평형 감각이 안 맞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뇌에서 뇌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의식의 중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뇌가 뭘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뇌가 아웃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뇌가 아웃되면 무의식이 지속되겠죠? 혼수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은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식물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식물인간은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만 없는 거지 심장이 자발적으로 뛰고 뭘 음식물을 이렇게 위 안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그 소화작용도 되고 간이 다 콩팥이 오줌 만들고 다 제 역할 합니다. 하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중뇌, 뇌교, 연수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뇌줄기라고 합니다. 뇌줄기. 옛날에는 이제 뇌간, 이 간이라는 게 줄기간자를 써서 뇌간이라고 했는데 요 세 개를 뇌줄기라고 합니다. 선생님 PPT에는 간뇌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몇몇 교과서가 간뇌까지 뇌줄기에 넣은 게 있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제 전공서에는 간뇌가 뇌줄기라고 안 돼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Y책 알죠? Y책에 뇌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뇌라는 편에는 또 간뇌를 뇌줄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간뇌가 뇌줄기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는 학교 선생님, 출제자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간뇌가 뇌줄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되지. 간뇌는 뇌줄기가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써있는 책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간혹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니면 여러분 교과서가 그럴 수 있으니 잘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왜 뇌줄기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기 그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줄기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아웃되면 뇌 전체가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뇌 뇌교 연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웃되면 뇌 전체가 아웃이 되기 때문에, 뇌줄기 중에 하나라도 아웃되면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뇌사라고 합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심장이 멈추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거 보면 AED 이렇게 제세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제세동기를 뛰어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사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뇌사가 법적 사망입니다. 뇌사가 접어든 거를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현행과학에서는, 현행의학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뇌사가 사망입니다. 뇌사인 사람은 여러 가지 생명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심장을 인공적으로 뛰게 할 수 있고, 숨을 인공적으로 쉬게 할 수 있고요. 콩팥에 오줌을 인공적으로 걸러가게 하는 투석이라는 장치가 있고 등등등등이 있어서, 그런 생명 유지 장치가 다 받쳐줘야만 뇌사이신 분은 다른 내 몸의 세포들이 죽지 않도록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현재 과학으로는 없기 때문에 뇌사를 사망으로, 많은 또 선진국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2003년인가 2006년인데 김할머니 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됐는데, 하여튼 그건 또 언제 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뇌가 있습니다. 선생님, 뇌교 안 했는데요? 뇌교가 여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뇌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얘가 중간뇌, 연수, 소뇌의 그 정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중요한 애지만, 아직 뇌교에 대한 것들은 크게 연구도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뇌교에 대해서 일단 기출이 된 기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뇌교를 물어본 학교를 제가 잘 보질 못했습니다. 뇌줄기에서만 하나만 물어봤더군요. 그래서 나머지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뇌교라는 게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7차 교육과정까지는 뇌교가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금 뇌교를 계속 놓고 있는데, 뇌를 점점 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